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 바로 인공지능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지도 모를 새로운 종류의 메모리, HBM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그 AI 서비스 있잖아요. 그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하드웨어에 지금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지금의 AI를 있게 한 숨은 공신, 그 영웅을 만나보고요. 근데 이 영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거든요. 그게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짜잔 해결사로 등장한 HBF는 또 뭔지, 이걸 만들려면 어떤 기술적인 산을 넘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엄청난 기회를 누가 잡게 될지, 차세대 챔피언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여기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AI의 숨은 하드웨어 영웅, 바로 HBM인데요. 사실 이 기술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지금의 AI 혁명 아마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이 흐름을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예전에는요, CPU가 데이터를 기다리느라 속 터지는 연산 병목이 문제였어요. 근데 AI 시대가 오고 GPU가 주인공이 되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이번엔 GPU가 데이터 좀 빨리 달라고 아우성치는 메모리 병목이 생긴 겁니다. 바로 이 꽉 막힌 데이터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뻥 뚫어준 해결사가 HBM이었던 거고요. 그럼 HBM이 도대체 뭐냐? 쉽게 말해서 디램 칩을 마치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착착착 쌓아 올린 거예요. 왜냐고요? GPU로 가는 데이터 통로를 어마어마하게 넓히려고요. 이 기술 덕분에 요즘 대규모 언어 모델들이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능을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AI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습과 추론, 이 둘의 차이를 알아야 해요. 이건 마치 책 한 권을 통째로 쓰는 것과 그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해주는 것의 차이랄까요? 학습은 엄청난 데이터를 우겨 넣어서 AI라는 거대한 책을 딱 한 번 써내는 과정이고요. 추론은 수백만 명이 동시에 이건 무슨 뜻이야? 하고 물어볼 때마다 바로바로 답을 찾아주는 서비스 같은 거죠. 지금 AI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 책 쓰는 학습에서 답변해주는 추론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3.6 테라바이트. 이게 뭐냐면요. GPT-4가 우리 질문 딱 하나에 대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메모리 양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하냐고요?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AI는 자기의 그 거대한 뇌, 그러니까 수많은 파라미터 뭉치를 통째로 메모리에 싹 불러와야만 맥락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AI가 처한 현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GPT-4 같은 모델이 요청 하나 처리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가 무려 3600GB인데 지금 최첨단 HBM이 GPU 하나에 공급해줄 수 있는 양은 고작 192GB예요. 이게 그냥 숫자가 크네 작네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AI 서비스의 성능과 비용을 좌우하는 그야말로 거대한 메모리 장벽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학습 시대의 영웅이었던 HBM이 추론 시대에 와서는 좀 힘에 부치는 모습을 보여줘요. 첫째, 전원을 끄면 홀라당 까먹는 휘발성 메모리라 어제 나랑 무슨 대화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용량이죠. 이 턱없이 부족한 용량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GPU를 대여섯 개씩 묶어서 써야 겨우 모델 하나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러니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응답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업계가 이 새로운 메모리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HBF가 등장하는 거죠. HBF, 하이밴드위스 플래시. 우리말로 고대역폭 플래시인데요. 이것도 HBM처럼 칩을 수직으로 쌓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재료가 다릅니다. 디램이 아니라 바로 낸드 플래시를 써요.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나오는데 바로 비휘발성이라는 겁니다. 전원을 꺼도 데이터를 그대로 기억하니까 이제 AI가 나와 나눴던 대화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둘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HBM은 디램 기반, 휘발성, 초고속, 이게 핵심이고요. HBF는 낸드 기반, 비휘발성, 대용량, 이게 강점입니다. 서로 잘하는 분야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HBF가 HBM을 대체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둘은 경쟁자가 아니라 팀 동료에 가까워요. 우리 컴퓨터 메모리 구조를 책상에 비유해 볼까요? HBM은 지금 당장 써야 할 종이 몇 장 올려두는 작은 작업 공간이고요. SSD는 모든 책을 꽂아두는 거대한 책장이에요. HBF는 그 중간에서 지금 읽고 있는 책이나 곧 찾아볼 책 몇 권을 미리 꺼내두는 책상 위 선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새로운 중간층이 생기니까 전체 시스템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HBF가 아무리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도 이걸 실제로 만들어내는 건,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워요. 어떤 기술적인 허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크게 두 개의 거대한 산을 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쌓기 문제, 즉 적층 문제예요. 낸드 플래시라는 게 이미 수백 층짜리 건물인데 이 건물을 또 통째로 여러 개 쌓아 올리면서 불량품이 나오지 않게 하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컨트롤러 문제. 낸드가 D램보다 구조적으로 좀 느리거든요. 이 느린 속도를 극복하고 AI가 원하는 속도에 맞춰서 데이터를 기가 막히게 관리해줄 완전히 새로운 두뇌, 즉 컨트롤러가 필요한 거죠. 어느 정도냐면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기술 자체가 너무 도전적이라 HBM보다 HBF 만드는 게 더 어렵다. 이 한마디에 이 기술 개발이 얼마나 힘든지가 다 담겨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술적 난관을 뚫기 위해 메모리 업계의 두 거인이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두 회사가 이 퍼즐을 푸는 방식이 아주 흥미로워요. 삼성전자는 핀팻 같은 최첨단 회로 기술, 즉 두뇌를 만드는 기술의 강점이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낸드의 느린 속도를 극복할 초고성능 컨트롤러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HBM으로 이미 증명된 VFO라는 아주 정교한 포장 기술을 가지고 있죠. 이 기술을 활용해서 수백 단의 칩을 오차 없이 쌓아 올리는 몸체, 즉 적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한쪽은 두뇌를, 다른 한쪽은 몸체를 먼저 공략하는 셈입니다. 과연 누가 먼저 이 복잡한 퍼즐을 완성하고 미래 AI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치열한 기술 경쟁의 끝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더 빠르고 더 나를 잘하는 AI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자가 누가 되던 그 결과는 우리 모두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